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작품 다룰 예정인가요? 저희 오늘 김창규 작가님의 네. 신작 단편 소설집 네, 우리의 이름은 별보다 많다 네. 다룰 예정입니다.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많이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요거? 읽어보신 분은? 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근데 김창규 작가님 자체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봤던 작품 중에 다른 책에선가 어디선가 본 작품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어션테일즈에 실린 것도 있고. 바이러스들 이거 어션테일즈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다른 곳에서 본 것 같다 이런 작품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콩땅콩님 발. 네. 네. 두 편 읽으셨다 올리미나님은. 네. 네. 김창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김창규 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지만 네. 이제 1993년도부터 활동을 하셨죠. 네. 그때 이제 창작기계에 이제 첫 글을 실으셨고 네. 그 이후로 태왕사신기도 이제 쓰신 걸로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11년 전에 우리가 추방된 세계로 첫 번째 단편집을 내셨고 이번에 새로운 단편집이 나온 게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네. 사실은 작품을 좀 적게 내시는 그리고 좀 작품집보다는 장편이나 작품집보다는 좀 엔솔로지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사실은 작품 자기가 이제 직접 내시는 게 아니라 번역을 워낙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렇죠? 뉴로맨서를 번역한 네, 걸로 그렇죠. 유명하시죠? 네. 최근에 또 뉴로맨서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아, 진짜요? 그것 때문에 많이 팔렸잖아요. 메타버스 때문에. 아,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워프 시리즈 저희 다뤘던 네. 저희가 최근에 코런틴 다뤘었잖아요. 네네. 워프 시리즈에서 네. 거기서 이번에 앤 찬옥의 계산된 삶이라는 그렇죠. 작품 나왔는데 그것도 김창규 작가님이 네. 번역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강대에 그 웹소설 창작학과로 가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에 또 DCDC 홍지훈 작가님 네. 계시고, 네. 그리고 또 팟빵에 김창규 작가님이 웹소설 관련 강의에서 SF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옛날에 약간 소개를 해드렸던 네, 기억이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네. 그것도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포스트액 SF 어워드 심사도 맡으셨고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여기 소설집의 맨 뒤에 보시면은 수록 지면 해가지고 여기 나온 이 이야기들이 어디 실린 건지 네.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번역하신 작품들 네. 번역서 해가지고 쭈루룩 또 나와 있고요. 네. 요렇게 네. 네. 작품 연보도 있네요. 네, 작품 연보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1993년도부터 하면은 이제 딱 30년이네요. 네. 딱 30년.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 배무영 작가님 나오던 그 시절에 네. 듀나 작가님. 네, 활동하셨던. 음. 듀나 작가님 그보다 전이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소개를 해볼까 해요. 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소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단편집이기도 단편집이라서,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다양한 주제로 네. 또 창작을 하시고, 다양한 주제로 창작을 하시고, 네. 어떤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공통되는 뭐 주제가 있는 건 네 아니고. 공통되는 네. 주제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런 주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네. 다양하게 뭐 맞아요. 이제 뇌과학 쪽도 쓰시고 그 다음에 AI 쪽도 많이 쓰시고 물리학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느낀 거는 약간 블랙미러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블랙미러 느낌이 그런 네. 네. 예를 들어 뭐 자살자의 시간좌표 같은 것도 그렇고 제3 약간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군인들이 사람 막 죽이는데 그 사람이 막 좀비로 보이는 그 네.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알고 보니 뭐 스포일러였던 그 에피소드. 그거랑 약간 그 느낌이 비슷했어요. 물론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네. 느낌이 비슷했고, 그래가지고 약간 블랙미러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다. 저도 약간 영상화를 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좀 기승전결이 되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되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이제 잘하는 알람이 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막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고 대단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읽었을 때 상당히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시는 분이 아니고 세계관이 사실 이게 작품의 수만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피곤할 법도 한데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몰입을 하도록 이제 이 독자를 그렇게 만드는데 상당히 능숙하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빠져들어서 이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고, 반면에 저는 약간 거의 이제 공통된 부분인데 거의 모든 작품에서 약간 결말이 아쉬운 느낌? 결말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지은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몇 개만 꼽아서 좀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지금 12개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중 한 뭐 3, 4개만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케리 요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순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재밌었던 작품들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케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느꼈는데 이게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케리가 이제 뭐 종의 이름입니다. 종의 이름인데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이제 질병이 퍼져요. 질병이 퍼지는데 2가지 질병이 퍼지죠. 하나가 이제 그 호흡기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네, 그게 퍼지고 또 다른 질병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어떤 좀비들은 지적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이 좀비들은 뭔가 뇌가 뭐가 깨어나가지고 미래를 보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성이 있고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 그리고 물면은 그래가지고 물어뜯으면 좀비가 돼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가 호흡기 질환 때문에 사실 절멸을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비 때문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이 좀비들을 없애버리자. 아케리가 이 지적인 능력이 남아있는 이 좀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아케리를 없애버리자. 네. 우리 인류를 부활시키자. 네. 무슨 그 입자 가속기를 뭐 동시에 작동시켜가지고 양자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과거를 돌아가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검은색 그 문이라고 표현이 되죠. 네. 그게 검은색 문을 이제 작동시켜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아케이드를 다 없애버리자.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인공은 아케리 시점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인 아케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우리 아케리가 이제 사실은 인간의 다음 종인 거죠. 진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케리를 죽이면 인류가 진짜로 멸망할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인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작전을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아케리가 미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미래를 보는 어떤 능력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좀비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뭐 많은 작품에서 나오기로는 좀비 하면은 인류의 적
보통 이렇게 많이 서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틀어가지고 약간 포스트 휴먼적인 관점에서 사실 얘가 우리의 다음 인류라면 이런 발상이 굉장히 재밌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나는 전설이다. 그쵸. 네. 나는 전설이다. 네, 비슷하게 이제 약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인간이 좀비로부터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전투를 하는데 나중에는 인간이 이 좀비들이 이 다음 세대의 그 의존종이구나 라는 걸 좀 인정을 하잖아요. 하트 그리는 거. 네. 그래서 이 좀비 입장에서 전개되는 것도 흥미롭고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좀비들이 보통 이제 아케비가 지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그 아케비가 있고 좀 덜 떨어지는 좀 이렇게 그나마 그 속에서 좀 똑똑한 이 아케리가 있는데 그럼 그 좀 그나마 똑똑한 아케리가 덜 똑똑한 아케리한테 뭐 해야 돼 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지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아케리 이제 아빠죠. 아빠가 이 좀 무리해서 그나마 똑똑한 아케리한테 지능을 전수해주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어떤 개체한테 이걸 알려줘가지고 잘 이제 할 수 있어요. 고기 많게 던져주고. 네네. 잘했다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알조논의 일고칠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멍청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제 문명에 대해서 미래의 세대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엉뚱하게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기지도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복원이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재밌었는데 이거는 인류 문명이 이미 다 망가져 버린 그런 이후의 이야기죠.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을 그 데이터 마인드 업로딩을 하죠. 7,000명 정도를 이제 마인드 업로딩을 했는데 인류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컴퓨터 속에 7,0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000명의 사람들은 AI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7,000개밖에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은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수십억 명이어도 사실은 지금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를 못한데 7,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복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7,000명의 사람들 중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 데이터 세계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 세계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가서 살려봐라. 가서 뭐 좀 해봐라.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류를 또 부활을 시켜보자.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주인공인 형우가 가가지고 뜨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숨겨진 의도였고요. 사실은 이제 표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대의 그 유물들을 좀 발굴해서 좀 배워보자. 옛날 사람들이 연필이라는 걸 썼다더라. 노트라는 걸 썼다더라. 이렇게 자판으로 막 하거나 이렇게 디지털 화면에 뜨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직접 손으로 적었다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저택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뜨개질 도구, 실습 도구와 책 같은 것이 있고 어떤 데 가면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라던가 재료 이런 것들이 있고 드럼 이런 거 있고 그쵸, 드럼 악기 이런 것들이 있고 색종이, 종이접기 이런 그렇죠.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체험을 해보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거를 모든 인류가 이제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될까라는 거를 좀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죠. 네. 약간 김전일이나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한 명씩 죽죠. 이제
고립된 환경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고 범인은 이 중에 있어. 네. 그런 어떤 추리 소설의 클리셰를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밌는 소설입니다. 네. 천장만 씨가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서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랬죠. 약간 굉장히 그 유쾌한 아저씨일 것 같아가지고 네. 가지고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추리소설의 플롯이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추리소설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쉬웠던 느낌이었고 왜냐면은 이 뒤에 숨겨진 그 음모가 이 작품을 따라가는 사람은 알 수가 없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의 어떤 비밀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은 맞아요. 앞에 뭐 복선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재밌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님이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 암흑기가 생각나네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아까 그 아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훌륭한 대하수단으로 철로 된 공수 작은 박대기를 사용했단다. 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뭔가 낯설게 보기 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비밀도 흥미로웠고 저도 사실 이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왜냐면 등장인물들이 많고 그 등장인물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좀 더 뭔가 늘려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더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등장인물들도 사실 다 여기에 온 이유가 사실 각자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뭔가 그쵸. 배경이 다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할 작품은 언데드네요. 언데드네요. 네. 네. 인공지능 약간 그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인 방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과 방 뒤에, 벽 뒤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가 인간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게 된다면 그럼 사실 인간이 있으면서 인공지능인 척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러시아 여기서 로봇 시연했는데 사람이 로봇 흉내 내가지고 그렇죠. 나왔는데 넘어져가지고 사람인 거 들통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가가지고 인공지능 회사나 뭐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거에 엄청 막 붐이 일어났는데 이제 어느 날 인공지능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니 이러면 인공지능 회사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다 망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복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짜 인공지능을 만듭시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에밀레종이라고 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어떻게 저렇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그 처음에 이 AI에게 모든 것을 위탁한 세상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여기 보면은 AI가 나의 식성을 다 파악을 해서 내가 절대로 질리지 않을 만한 메뉴를 매일 갖다 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 서비스인데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점심 저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오늘 뭐 먹지 할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항상 내가 이게 먹고 싶은데 할 만한 걸 딱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막 여기서 보면은 조금 하드하게 들어가요. 이제 인공지능이 뭘까라는 내용과 뭐 또 이 사고 패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에
불치병을 앓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좀 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제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좀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챗GPT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랑 이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 사회가 또 난리가 나잖아요. 네. 이 사이비 종교단들이 네. 이제 그러니까 이 AI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또 하면은 마인드 업로딩도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인드 업로딩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을 데이터를 이제 업로딩을 해버리면 그 사람 죽는다 이렇게 네. 이제 결론이 나가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해킹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네, 그 네. 서비스를 어디다 팔아 넘기죠. 네. 그 개발한 거를. 네, 해커가 그거를 이제 막 해킹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걸 경매에 붙여요. 네. 그런데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쪽이 하필이면 사이비 종교여가지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이벤트를 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줄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죽죠. 네. 그래서 콩땅콩님이 사실 지금도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더 싸서 AI인 척하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실제로 있지요. 콜센터라던가 실시간 챗봇 기능도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데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챗봇 하면 처음에는 이제 기계가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는데 네. 하하.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이 이제 제3이네요. 네. 네. 이거는 아까 뭐 잠깐 설명을 드렸죠. 네. 그 블랙미러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 그게 생각이 났다고 네네. 설명해 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 비슷한 거죠. 네. 좀비 아포칼립스 비슷한 이제 제3이라는 그 좀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비가 이제 사람을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데 주인공인 성주가 이제 어떤 그 이거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죠. 군인들하고 이거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제3이라는 이 좀비들은 사실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다. 네. 게임 이용자인데 그 게임 그 자기 뇌는 저기 갇히죠. 그 게임 세계 안에 갇히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뇌는 게임 속에 있는 NPC가 차지해버려가지고 몬스터의 인공지능이 얘를 차지해버려가지고 네. 현실을 이제 게임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제 달려드는 거죠. 공격을 네. 하려고. 네.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소드 아트 온라인. 그쵸. 네, 소드 아트 온라인 약간 생각났고. 네. 네. 근데 마지막에 이 그 메타버스 서비스하는 그 회사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자료를 딱 다 다운받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반전이 있었죠. 네, 반전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반전이 재밌었고, 되게 그 약간,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그런 좀 흥미진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누구누구가 배신자였다. 뭐 이런 반전이죠. 그쵸. 네. 네. 근데 약간 저는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약간 그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쵸.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벤버스라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 회사가 다른 단편에도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같은 세계관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좀비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신선한 설정이었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메타버스 좀비. 메타버스 좀비라는 부분이 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기를 해보면 되나요? 네. 조금 빨리 끝났네요. 네. 요거 말고 옛날에 나왔던 요 작품이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지? 리비나님 댄버스가 아니고 벤버스입니다. 네.
레베카라는 뮤지컬 아시나요? 네. 네. 거기에 댄버스가 나오나요? 네. 댄버스 부인이 주인공. 레베카는 안 나오거든요. 레베카는 페이크 주인공이고. 그래요? 사실 네, 댄버스 부인이 주인공이고 댄버스 부인이 계속 레베카 하면서 레베카를 이제 그리워하죠. 네. 김창규 작가님이 쓰신 우리가 추방된 세계 요 단편집도 지금 네. 리디북스에서 이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 그 SF 어워드 단편 수상했던 그 작품도 실려 있고 업데이트 이거 진짜 슬퍼요.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업데이트는 그겁니다. 어떤 이제 시각장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이제 시각을 얻어요 다시. 네. 눈 704라는 서비스를 이제 네. 자기 뇌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얻는데 네. 이 서비스가 특허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아이고. 서비스가 중지돼 버려가지고 이 서비스를 전부 다 삭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근데 그걸 삭제를 하면은 단순히 시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이 눈 704라는 서비스가 단순히 뭔가 시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뭔가 기억과 관련된 그런 어떤 중추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삭제를 하면은 기억도 날아가는 거예요. 4년 동안의 기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떡해. 4년 동안 이 주인공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4년 동안의 기억이 나 너무해. 설정만 들어도 너무 그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네 재밌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작품이 순수한 배드민턴 클럽. 이거는 사람들이 다 어떤 구글 글래스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네. 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안경 같은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자기 외모나 뭐 신체나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피부 상태 뭐 이런 거 머리카락 길이 뭐 그런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고 살아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태양풍이 탁 터져가지고 사람들 모습이 탁 보이는데 네. 사람들이 다 좀비같이 생겼어요. 에이. 여기 막 피부 이렇게 없고 막 여기 막 대장 흘러내리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딱 마주치는데 사실은 어떤 비밀이 있다 이런 작품. 너무 재밌죠? 재밌네요. 네, 이런 작품들 있습니다. 우리가 추방된 세계 요거 표제작 또 첫 번째 작품이 표제작인데 네. 요것도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우주 관련된 거여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된 상태인데 아이가 새로 안 태어나요. 네. 이 우주 세계관에서 아이가 새로 안 태어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든 사람들이 네.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이제 종료를 하려고 데이터를 새로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량을 확장을 안 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종료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아내가지고 네.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얘기입니다. 왠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 리디북스에서 지금 네.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앞에 3개만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 삼사라 읽은 것도 생각이 나네요. 거기 있는데 잠시만요. 콩땅콩님도 우리가 추방된 세계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시네요. 네, 이것도 아작에서 나온 소설집인데 삼사라라는 책입니다. 김창규 작가님의 얼굴이 실린 에디션으로 저는 구했고요. 여기 보면은 저도 이것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 삼사라는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가 되어서 인간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은 사라지고 기계만 남았죠. 기계 생명들끼리 뭔가 이제 그냥 공룡공룡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조난이 당한 이제 냉동 인간들을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살려내가지고 걔네가 걔네도 그냥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한 좀 호기심이 많은 코어 프로그램이 얘네 살려보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냉동인간들이 왜 살아남았는가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어서 추방이 된 거죠, 약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돌다가 이제 결국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인류가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 네. 마무리하고 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뭘로 돌아올 예정이죠? 저희 다음에는 네. 이윤아 작가님의 네. 흐드러지는 봉황의 색채 네. 작품 다룰 예정이고요. 백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재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허블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뭐랄까 본격 백합 약간 그런 느낌? 작가님이 이 백합에 대단히 애정이 많으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전 팬픽 읽는 느낌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좀 그려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나인폭스 갬빗보다 훨씬 읽기가 쉬웠어요. 나인폭스 갬빗은 많이 어려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초반에 약간 그 뭐랄까 벽을 넘지 못하고 네, 아직 그 읽지를 못했는데 훨씬 읽기가 쉬웠고 근데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또 일본과 비슷한 그런 나라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또 독자분들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더 이제 좀 친숙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읽는데 하나도 이제 맞아요. 번역됐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 그냥 우리말로 원래 쓴 거 마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팟빵, 유튜브,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흐른드 살롱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댓글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워.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